네, 이번엔 주간 전략 마켓 온 시간입니다. 전략도 세워보고 종목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동양증권의 곽지문 센터장, 와우넷의 명성욱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장에 또 출렁출렁거렸습니다. 물론 스페인 이야기, 그리스 이야기, 유럽 이야기는 항상 복병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들 전망하고 계시는지 우리 곽지문 대표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그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됐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한 2주 정도 많이 올라왔는데 또 이제 스페인이 자꾸 긁어 넘어집니다. 물론 이제 스페인 문제도 다 해결될 문제인데 시장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사겠다 하는 이제 그런 또 매수자들이 좀 움츠리고 매도자들은 조금 강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다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주 중반 이후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주춤거리는 양상인데 여기에 이제 기관들의 펀드 환매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관들도 매수가 좀 주춤거리고 사실 코스피 2000포인트에서 끌고 올라가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력 매수해줘야 되는데 매수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하면서 지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가는 방향은 뻔하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펀드 환매도 2000포인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 환매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좀 상승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일단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다소 좀 속도를 늦추는 이런 이제 그런 감각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재료야 사실 어찌 보면은 판에 박힌 듯 좀 뻔하다.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은데 QE3간 유럽에서도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건 이미 대책을 화끈하게 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의 재료는 뻔하다. 수급이 좀 엉켜 있지만 수급도 사실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군요. 이 곽지문 센터장님이 펀드 환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파는 걸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 사실 지금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 주도로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이제 국내 기관의 이제 이런 매도세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물론 매도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환매 부분이 걸리는 거죠. 환매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어떤 주식을 예전에 10만 원에 샀는데 한 1년 고생했어요. 9만 원 되고 8만 원 되고 이제 10만 원 됐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 팔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래 시장을 보면은 또 유럽의 이제 그 재정 악화로 인해서 굉장히 또 시장 전반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전에 그 펀드에 들었던 분들이 2000포인트 이상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환매가 또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오래 고생해서 팔고 났더니 이렇게 막 급등을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시장이 이렇게 펀드 환매로 인해서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지만 시장 결국은 전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좋은 시세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때는 또 뒤늦게 또 환매 부분이 아니라 펀드에 또 자금이 또 많이 몰리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장세는 그냥 숨고르는 과정인데 숨고르는 과정 좋습니다. 유럽 시장 보면은요, 독일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연중 최고점 수준입니다. 또 미국도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행진을 하고, 미국은 이 지난주 조정을 받았어요. 우리 시장도 역시 지난주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전장에 한 20포인트 이상 하락의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좀 안정을 지금 찾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번 주 후반이면 조금씩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 추석 연휴를 앞두게 되면은 자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추석 때 이 세뱃돈 주는 건 아닌데, 그죠? 장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모양인데. 자, 이 자금 수요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중국의 이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가 다가오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들은 바는 중국의 상해 지수가 2000포인트를 위협받게 되면은 증시 부양책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인데 곽지문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봅니다. 일단 정권 이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권 이양 과정에서 좀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협화음이 좀 없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좀 선제적으로
뭐 유동성 완화라든가 아니면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근데 좀 중국 정부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표들이 뭐 8%는 지켜야 되는데 7%대로 연간 성장률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초조한 마음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이제 정권 이양 전에 과감하게 또 정책을 갖다가 좀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민은행 측면에서 지준율 인하라든가 뭐 금리 인하 같은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또 이제 브라질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나 이런 걸 좀 강하게 좀 비판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사실은 위안화가 절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맞대응을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금리를 좀 낮추는 그런 이제 전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어제 또 보도 나온 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번 연휴 때 한 10만 명 정도가 국내로 들어와서 2천억 원 정도 쓸 것이다. 예.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하여튼 뭐 중국 사람들 소비 성향 보면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싹쓸이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우리로서는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국민 정서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보다는 또 한국으로 또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보다는 다른 때보다는 중추절이라든지 국경절을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8거래일 제가 하도 주식만 하다 보니까 8거래일 얘기하면 네. 8일 동안 중국이 이제 연휴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2천억이라고 했지만 뭐 그것은 대략 수치일 뿐이고요. 더 긍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이고, 이 소비만 2천억이면은 사실 그 2천억을 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통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우리 시장에 결코 나쁘지 않은 이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아까 우리 곽지문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볼 때 뭐 올인했다고 그럴까요?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합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부분, 또 최근에 또 일본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적 완화를 하면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면 위안화의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 구도 하에서 역시 중국도 부양책을 또 강하게 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중국의 성장 동력은 지금까지는 수출하고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수 쪽은 사실 아직도 부진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음 달 18일 날 정권 이양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약간 좀 딜레이가 된다라면은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강도 높은 이런 부양책이 나올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중국은 공교롭게도 춘절이라든지 노동절이라든지 이런 금년도 2차례 금리 인하, 뭐 지급 준비율 뭐 인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꼭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요번 지금 중추절하고 또 국경절 이렇게 요 기간 전후로 해서 또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결국 시장은 지금 어렵고 우리 시장이 막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급등에 따른 6거래일, 오늘까지 6거래일 그냥 조정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급락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위축될 사안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현지의 내수주가 아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는 건데, 오늘 뭐 카지노, 이것도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그런 관련 주식들, 뭐 여행 관련주, 숙박업체, 화장품, 이거 말고는 없나요? 네, 와갖고 화장품만 사나는 모양이죠. 사실은 관련 내수주들 호텔도 되고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재료는 단기적인 재료죠. 단기적인 재료. 계속 중국하고 일본이 싸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단기적인 재료라 보고, 좀 길게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중국의 경기가 바닥에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중국 경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 이게 이제 정석이다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소재주 쪽이죠. 철강주, 화학주 이런 쪽.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가, 여러분이 길게 볼 때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화학주에서 대표적인 종목 케미칼 쪽이죠. 그런 쪽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철강주들도 최근에 중국 철강 유통 가격이 좀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계속 내려오다가 주간 단위로 보면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들도 거의 바닥에 다다랐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런 이제 화학 철강주 좀 관심 기울여 보자 이런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 소재 쪽도 같이 보자. 어차피 중국의 부양책을 또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 주간 전략 마켓 온은 이제 4인 체제로 갑니다. 이 4인 네 분의 전문가가 주간 전략을 계속 돌아가면서 세우시게 되는데요. 오늘 네 분의 그 주간 전략을 일단 정리한 화면이 있어서 잠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 출연하신 곽지문 센터장과 그다음에 명성욱 대표. 곽지문 센터장은 1960에서 2000포인트 전약 후강,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후반 쪽이 오히려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명성욱 대표는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 역시 중국 모멘텀이 살아있다. 모멘텀을 찾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나머지 2인의 주간 전략입니다. 권정호 대표는 3분기 실적 호전주, 하락 시에는 매수한다. 그쪽이 이제 IT하고 자동차, 오히려 부품 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는 유동성 랠리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다. 하락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네 분의 전문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이무학 전문가는 아직은 좀 취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출연하시면 또 여쭤봐야 되겠군요. 자, 이제 전략은 뭐 대충 잡아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전략. 그렇다면 뭐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 전략에 맞는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곽지문 센터장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2,200을 갈지 2,500을 갈지 모르겠는데, 당장은 좀 주가가 좀 좋은 종목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이고요. 제가 이번 주 장세 전약 후강이다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강 후강이죠. 계속해서 오늘도 뭐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차트 먼저 보시겠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닥 550포인트 정도에서 좀 조정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지금 뭐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 올라가는 쪽에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자라는 거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장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SNS 관련 종목군들,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테마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이 모바일과 바이오가 이제 시장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좋은 쪽에서 뭐 우량주 계열에 있는 그런 또 재료가 있는 또 성장성도 있는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기울여서 좀 집중 투자를 해보자 하는 관점이고, 다만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길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종목군들이 대개는 일찍 올라갔다가 또 일찍 내려오는 짧게 수익을 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좀 짧게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SNS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모바일 SNS, 이것은 뭐 대세입니다. 세계 대세고, 이 흐름의 종착역에 의지하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대형주는 SK, CNC 같은 종목이 있고, 중소형주는 뭐 그림에서 보는 더존비존이라든가 다우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더존비존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존비존이요? 네. 네, 몇 차례 저희 코너에서 이야기됐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실적이나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존비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이 종목은 그 코스닥에 있는 알짜 가치주다? 가치면서도 이제 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면 차트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길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 고점 25,700원에서 기업 합병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볼 때에 한 5,000원대 근처까지 내려와 6,000원대 근처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현재 주가의 주봉에서 주봉 200 주봉 라인, 여기에서 좀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정배열 상태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21 이평선 돌파를 좀 힘들어 하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스닥에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종목, 성장성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뭐 여러분들이 소량 이렇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전자정부 3.0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전사적인 자원관리 ERP와 관련된 또 요즘 뭐 그 소셜 네트워크 연관성이 많은 것 같군요. 뭐 더존비존 얘기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성욱
대표의 종목과 전략 한번 들어보죠.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 중국 그 연유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애플과의 뭐 소송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근래 들어서 좀 조정이 깊게 받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IT라든지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주 길게 보고 크게 보면은 빠진 거는 별로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하락폭이 좀 심화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좀 살아나고 또 중국이 또 수출하고 또 이렇게 투자가 주 성장의 요인이지만 중국의 또 기본적인 정책은 내수 확장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지금 좀 매력적인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 뭐 중국 관련주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죠. 뭐 유통주도 그렇고 뭐 또 소비 뭐 중국의 뭐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잘 뜨는데 오늘은 제가 그 차트를 한번 그 미국 시장하고 또 우리 종합지수 그리고 보고 항공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차트를 간단히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산업지수인데 이 뭐 전혀 빠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주봉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주봉이 1주차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고 연중 최고점의 돌파의 모습입니다. 독일 시장도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유럽은 이 고점 부근에 딱 언저리에 진입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시장의 종합지수를 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종합지수 주봉을 보면은 사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장은 뭐 단순 생각하면 한 2100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환매 부분으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역전 현상을 이루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 전개되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장 초반에 20포인트 넘는 하락의 모습에서 지금 뭐 거의 약보합 수준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은 높았지만 하반 경직이 좋죠. 코스피 시장이 일주간 조정에 따른 이런 숨고르기가 약간 지루하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일주일 후에 한 단계 도약이 나온다라면 그 뭐 지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한항공주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뭐 화물 운송 세계 1위죠. 그리고 이제 여객 운송 같은 경우 뭐 중국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저평가된 이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국제항공사 대한항공 중국인 관광객들 좀 많이 실어 날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 전략 마켓 온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동양증권의 곽지문 센터장, 명성욱 와우넷 전문가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